영국 왕실이 사랑한 기품 있는 옷. 영하 50도의 혹독한 남극 추위를 견뎌낸 인류의 생존 도구. 하지만 1990년대 후반 100년 넘게 쌓아온 이 고결한 브랜드의 가치는 길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버버리의 시그니처 체크 무늬는 이른바 불량배들의 유니폼으로 전락해버리고 영국의 일부 펍과 클럽에서는 버버리 체크 무늬의 모자를 쓴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죠. 대중은 이제 이 브랜드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넘겨볼 역사는 끝없는 추락의 위기 속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스스로의 상징까지 지워버리는 뼈아픈 결단으로 부활한 기업 버버리가 증명해낸 170년의 브랜딩 역사입니다. 1856년 영국 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베이징 스토크 20살 남짓의 앳된 포목상 토마스 버버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영국의 궂은 날씨를 견디게 해주는 건 고무를 두껍게 덧바른 이른바 매킨토시 코트였습니다. 비는 막아주었지만 공기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죠. 비에 젖느냐 아니면 내 몸에 땀에 젖느냐 둘 중 하나의 불편한 선택은 온전히 사람들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던 버버리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서 하루 종일 누비는 양을 떠올렸습니다. 양의 털에서 나오는 천연 오일이 비를 튕겨낸다는 사실에 착안한 버버리는 옷이 완성된 후 방수액을 바르는 기존 방식 대신에 직조 이전에 실 단계의 방수 처리를 하는 방식을 고안했죠. 수도 없는 실패가 거듭됐지만 1879년 비로소 비는 튕겨내고 공기는 통과시키는 마법 같은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1888년 특허를 등록하며 개버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된 이 원단은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했던 한 상인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혁명이었습니다. 이 가볍고 튼튼한 혁신적인 방수 원단은 곧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1914년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 경은 버버리의 개버딘 텐트와 방한복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냈죠. 하지만 개버딘의 이름이 진짜 전설이 된 곳은 제1차 세계대전의 비참한 진흙탕 참호 아니었습니다. 춥고 축축한 참호 속에서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육군은 버버리 코트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죠.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메고 밧줄을 걸기 위한 견장, 지도 케이스를 매다는 D자형 고리, 총기 반동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고 빗물이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한 가슴의 덧댐 천까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안된 이 철저한 기능주의적 디테일이 오늘날까지 패션 역사에서 사랑받는 트렌치코트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생존을 증명한 이 코트는 일상에서도 영국 사회의 굳건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는 외출할 때마다 측근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내 버버리를 가져와. 내 버버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버버리는 왕실의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성공가도를 달렸던 버버리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1970년대부터 버버리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단기적인 수익 확대를 위해서 치명적인 독비를 마시게 되죠. 바로 전 세계 수십 개 업체에 브랜드를 빌려주는 라이센스 계약을 남발한 건데요.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길거리 싸구려 슬리퍼부터 개 목걸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파에 버버리 체크가 남용되기 시작했죠. 희소성을 잃는 순간 브랜드의 가치는 무너집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건 곧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마케팅의 냉혹한 진리였죠. 그 가운데 결정타를 맞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0년대 영국을 휩쓴 차브 문화였습니다. 불량스러운 훌리건과 비행 청소년들은 버버리 체크가 그려진 옷과 모자를 쓰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건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타블로이드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고결했던 영국 왕실의 코트는 결국 하루아침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창사 이래 최악의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브랜드 붕괴 직전이던 2000년대 중반 버버리는 브랜딩 역사에 남을 극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구조조정은 크리스토퍼 베일리라는 천재적인 디자이너와 안젤라 아렌츠라는 탁월한 경영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가치를 좀먹어가던 전세계 라이센스 계약을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가며 강제로 회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가장 뼈아픈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중의 뇌리에 박힌 천박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버버리의 트레이드마크인 체크무늬 노출을 전체 생산 라인의 10% 미만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체크를 버린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가치는 본질이었습니다. 토마스 버버리가 개발했던 완벽한 개버딘 원단, 그리고 전쟁터에서 진화해온 트렌치코트의 압도적인 실루엣, 그 탄탄한 역사적 유산 위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본질의 가치를 중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부활하자 떠났던 소비자들이 그 본연의 우아함에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상징을 지워버리는 결단이 브랜드를 수렁에서 건져낸 가장 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되었습니다. 브랜드의 위대함은 화려했던 매출 그래프 혹은 전성기의 유행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비의 순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진짜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궂은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버텨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베이지색 코트, 그리고 시대의 조롱을 과감한 결단으로 맞받아친 버버리. 품격이란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고 결단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버버리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바람을 맞고 버티고 계신 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약간의 위로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 올라오는 애견남 제이의 컨텐츠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애견남 제이였습니다.